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15주 동안 로컬 이노베이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요즘 로컬이란 단어를 SNS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 또 정부 사업으로도 요즘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네, 저도 요즘 로컬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지역의 현지에, 현지인 등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이나 고향,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현지인 또는 주민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로컬이라는 뜻이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메인 상권이 아닌 골목을 지칭하기도 해요. 영어에서는 신체 일부를 로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메인 컬처가 아닌 지역적인 문화 예술을 로컬이라 부를 수 있어요. 예, 로컬이라는 것이 컨트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골이나 지방하면 생각나는 낡고 오래된 이미지, 그것이 아니라 음식이든 물건이든 어떤 장소든 지역적인 색깔이 묻어있지만 새로운 것, 그것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원하는 로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로컬이 뜨는 이유가 좀 저희 궁금해지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이렇게 빡빡한 도시에 살다가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여유로운 감성을 느끼고 그런 감성을 느끼는 것에 익숙하고 또 새로운 감성, 그것이 로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컬 유행의 주역이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이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 달리 전형적인 걸 아주 싫어하죠. 하던 대로 하는 걸 싫어하고 남들과 다른 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세대. 아주 큰 무리에 소속되는 중앙집중적 시스템보단 같은 생각과 취향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연결되길 원하는데 이 로컬 트렌드도 그 흐름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영탁 씨 노래가 인기가 많잖아요. 로컬이라는 단어 안에 요즘 유행하는 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맛집 하면 그 지역의 진짜 맛집, 로컬 여행지라고 하면 현지인만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진짜 명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에어비앤비가 히트한 것도 여행지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기가 콘셉트잖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진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로컬이 현지인이 알려주는 진짜 정보, 숨겨진 보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그 로컬, 원래 있었던 로컬을 이렇게 재창조하는 게 저희 로컬 이노베이터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그것이 이제 고향이든 아니든 자기가 거기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이제 거기가 고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는 로컬 이노베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중요하니까 교수님들께서 로컬 이노베이터가 된다면 어느 지역의 로컬 이노베이터가 되고 싶은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잠시 살기도 했던 자갈치 근처가 가장 인상적이기도 하고 우리 서민들의 삶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자갈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난 고향은 서울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전주입니다. 전주하면 한옥마을 떠오르시죠?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되어 있는 그 한옥마을. 한옥마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직장에 있는 나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주는 전라도의 나주거든요. 그만큼 역사도 오래됐고 여러 역사와 관계돼 있지만 현재 한정공대가 유치된 만큼 미래 시대에도 부합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즉 현대와 미래 또 과거가 공존하는 곳이죠. 전라도가 앞에 전자는 전주죠. 맞습니다. 그러면 전주와 나주에서 전라도가 모이신 그런 자리가 됐네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로컬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글로컬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로컬의 유행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15주 동안 로컬과 이 로컬을 재창조해 나가는 로컬 이노베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컬 이노베이터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이선철이라고 합니다. 전체 과정 중에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역할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작은 시골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감자골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러면서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의 모습이 이런 것인데 앞에서 보면 굉장히 모던해 보이지만 뒤에 돌아가면은 옛날 그 폐교의 그 흔적이 그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요즘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도시재생, 뭐 유유시설의 활용 이런 것의 모델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는데 이 안에서 예술가들이 작업도 하고 주민들은 또 문화센터처럼 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워크숍이나 레지던시 같은 것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1주차, 2주차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초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 아주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또 이렇게 포진해 있어서 보니까 그분들한테 또 전문적인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 주차는 로컬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여가지고 조금 담론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2주차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례 소개나 성공 요소, 성공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오늘 이 금년이 제가 평창으로 간 지 20년이 되는 해예요. 예, 처음에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한 달 살기, 뭐 한 주 살기처럼 잠시 좀 1, 2년 정도 살아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갔는데 그 세월이 20년이 돼서 제가 30대 중반에 청년으로 갔다가 제가 이제 50대 중반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특히 요즘 뭐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이노베이터, 또 뭐 로컬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불려다니게 되면은 사람들이 로컬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키워드를 많이 접했지만 이미 평창으로 갈 때부터 요즘 흔히 얘기하는 로컬리티 또는 어떤 지역성 이런 것을 접하게 된 거죠. 어떤 어린아이한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라고 하니까 서울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시골 이렇게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말씀은 저 역시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기 때문에 서울 이외에는 다 지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중요성, 가치 또 그리고 잠재적인 자원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주차는 그래서 로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나눴거든요. 이렇게 세 차시로 나눠서 첫 번째는 지역과 로컬 또는 로컬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로컬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원형이 어떤 것이고 이러한 것을 컨텐츠로 만들 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그래도 역시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문화인류학이나 지역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 기반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거침없이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 이걸 보고 그럼 오늘 뭐 돈 되는 거 노하우를 배우나? 아니면 뭐 꼭 상업적 비즈니스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비즈니스라고 제가 표현한 것 중에는 대단히 상업적인 영역도 물론 있겠지만 마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또 비영리 영역이라든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3차시로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좀 다르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과 로컬. 본격적인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지역과 로컬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저희 강원도 지역의 로컬 기획자, 활동가, 우리 이 강의의 주제로 보면 로컬 이노베이터들인 거죠. 이때만 해도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성과나 결과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뒤에 가면은 또 제가 그 비포 앤 애프터처럼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지금 핫한 친구들이 되어 있죠. 장소로 핫하든지 아니면 컨텐츠로 핫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할 때 가능하면은 쉽게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뽑아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왜냐면 뭐 그렇게 아주 아카데믹한 학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이라는 단어를 뽑아봤어요. 지역. 예.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어는 reg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로컬은 그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사실은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비슷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조금 엄밀하게 규정을 하면 차이가 좀 있어요. 보시면 region, 지역, local, 지방, distric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구라는 말로 써요. 이게 행정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구 단위 계획, 뭐 무슨 특구, 지구 이런 것을 디스트릭트라고 얘기하고요. 요즘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커뮤니티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걸 지역사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공동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다른 관계 중심의 개념을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뮤는 그러면은 무언가가 같이 하는, 뭔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가끔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모아서 격이 없는 대화를 할 때 타운홀 미팅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통칭해서 타운십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뭐 동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빌리지 이건 뭐 시골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같은데 마을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뭐 아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개념이 좀 더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의 개념이 그래서 좀 다르고 지역 주민이란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지역 발전, 지역 개발, 지역 활성화. 근데 우리가 이제 7, 80년대만 해도 지역이 발전하거나 개발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 아니면 인프라가 확충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삶의 질이나 환경의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역에 대한 문화적 요소가 증가하다 보니까요.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역할들 중에 저 같은 문화기획자의 역할이 커졌어요. 그리고 통칭해서 문화기획자라고는 하지만 어떤 데서는 뭐 매개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은 마을 운동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따가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요, 제가 일부러 강의를 위해서 대표적인 그 책 표지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잘 보시면 또 다양한 단어들을 학자나 전문가들이 또 쓰고 있어요. 고장의 문화 판촉. 고장이라는 말 잘 요새 안 쓰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다음 중 고장과 특산물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소 고풍스러운 단어이지만 뜻밖의 이 책을 쓰신 서울대학교의 원로 김형국 교수님은 아주 엔지니어링적인 도시계획의 우리나라 원로이신데 그의 저서에서 과감하게 고장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서문을 보니까 고장은 지역을 고향의 감성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이 발전하려면 문화가 함께해야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문화판촉 했는데 요즘 조금 트렌디한 용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지역의 문화 마케팅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재구성, 지역은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동네를 가면 만약에 관광을 간다 그러면은 뭐 관광 코스가 있고 이 동네 오면 이런 걸 꼭 들려봐야 돼 라고 이제 규정된 게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관심사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역이 재구성될 수 있는 거죠.
음식에 관심이 있으면은 맛집만 가지고도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되면 문화 공간만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요즘은 또 아시다시피 사진이나 이런 걸 찍는 거를 좋아하니까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만 재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의 표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특정한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구성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획자가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강의의 주제인 이노베이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섬뜩한 제목이 지방도시 살생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치 이것만 보게 되면 지방도시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책 같지만, 알고 보면 지방도시들이 살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하는 책인데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있고요. 마을의 진화, 마을이란 단어가 나오죠. 또 넘어가면 라이프스타일 도시, 모종린 교수라는 분이 하신 내용인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꼭 어반, 우리가 말하는 도시, 시골 구분했을 때 도시가 아니라 어떤 시티로서 포괄적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도시가 또는 지역이 스타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평창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면 서울은 어떤 게 있는가, 부산은 뭐가 매력적인가,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골목길 자본론이라는 책에 보면 골목이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방송국에 보면은 어떤 유명한 배우가 골목마다 다니면서 골목에 숨어있는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나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보실 수가 있는데, 골목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골목 상권 또는 골목의 어떤 그 작은 마이크로 샵들, 작은 샵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키워드, 지역이란 키워드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잘 이해가 되어야 뒤에 가서 로컬의 개념도 이해하실 수가 있고, 마을 기반의 이노베이션 사업이라든지 또 심지어 더 좁게 들어가서 골목이 왜 중요한지, 왜 골목이 뜨고 있는지, 골목이 왜 살아야 전체 거시경제가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이라는 말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지방 대학, 아니면 지방 도시, 지방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방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앙이나 수도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 지방 균형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수도나 중앙과 대등한 입장 레벨에서 발전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로컬의 반대말은 센트럴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는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평창군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마포구이면 마포구 같은 경우를 우리는 지방정부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는 Local Governm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를 Local Government라고 하지 않고 Local Authorities 복수형을 써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은 미국 같은 나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중앙집중적이지만 다소간의 지방 분권을 구현하는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어만 보면은 평창군이나 마포구가 무슨 단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방정부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행정학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길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또 그런 게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남자들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 인제, 양구, 철원, 화천, 고성 같은 최전방에 있을 수도 있지만 후방에 전라도나 경상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배치가 된다고 전라도 군으로 입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으로 입대해서 배치가 되는데요.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연방군이 투입됐다. 군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또 외교권도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벽한 지방정부라기보다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중앙, 수도, 중심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은 열등하거나 하위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은, 최근에 와서 지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때는 지역은 동일한
정체성과 동력이나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서울은 지방은 아니지만 지역인 것이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역 문화라고 표현하고 평창에서도 지역 문화라고 표현할 때는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지방의 형편이 어려우니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지방은 중앙이 아니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과 로컬은 대단히 긴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로컬이라는 단어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바이 북, 바이 로컬, 로컬을 사라. 아니면 eat local, 로컬을 먹어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로컬을 지방이라고 번역은 할 수 있지만 왜 외래어 로컬을 영어를 그대로 쓸까요? 그것은 행정적 구분에 있어서의 지방과는 다른 감성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마땅치 않으니까 로컬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로컬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워딩이 뭐가 있어요? 우리 뭐 로컬 이노베이터, 로컬 크리에이터 이거 더내. 가장 많이 썼던 게 로컬 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동네마다 가게 되면은 로컬 푸드 직매장, 뭐 아니면 뭐 로컬 푸드 뭐 장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야,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로컬 푸드 한번 사가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야, 우리 지방 음식 먹으러 갈래? 이렇게 좀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로컬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기 이전에 지방이라는 말을 조금 긍정적이고 감성적으로 쓸 수 있을 때는 다른 단어를 쓰기도 했죠. 로컬 푸드를 좋은 뜻으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향토라는 말을 쓰잖아요. 향토 음식, 향토 문화. 근데 또 이렇게 향토라는 말을 쓰니까 너무 시골스럽고 마치 뭐 농경사회 같고 그래서 대안으로 로컬이라는 말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말하는 이 강의의 로컬 이노베이션에서 얘기하는 로컬과 로컬 푸드를 얘기할 때 로컬이 조금 결이 다른데 이게 무슨 학술적 정의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통칭 로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해요. 뭐냐면은 영어로 쓰면은 좀 있어 보여서 약간의 착시 현상도 있다. 그래서 맨 뒤에 언급하겠지만 제가 어느 그 매체에선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이제 정의해 달라고 그래서 너무 힘주지 말자. 알고 보면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다소 감성이 좋은 자영업자들이다. 좀 우울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이노베이터 이러면은 뭔가 당장 될 것 같고 근사하고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현실과 이상을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린 건데 로컬은 분명한 가치와 정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이 로컬, 이트 로컬 다 어디 있는 데냐면은요. 바이 로컬은 속초에 있는 작은 동네 책방에 붙어 있는 표지고요. 이트 로컬은 강릉에 있는 어떤 게스트하우스의 입구에 붙어 있는 건데 이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은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서핑을 좋아해서 강릉에 가서 여인숙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게스트하우스인데 당연히 단순한 숙박업으로 가지 않고 지역의 두부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의 또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 1층에는 작은 카페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eat loca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떻게 표현하든 지금 로컬이라는 단어가 대세이니까 우리가 이게 로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로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았어요. 물론 학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컬의 핵심은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리지널리티, 뭐 오리지널 여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그 동네에 가야 체험할 수 있는 것, 그 동네가 제일 센 것. 물론 다른 동네 가도 있긴 하지만 그 동네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 이걸 저는 그냥 마케팅 용어로 통칭해서 오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다른 데보다 거기가 더 우월하다. 그 뜻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음식이 있을 때 똑같은 메뉴가 다른 동네에도 있긴 하지만 굳이 거기 가서 먹는 것은 재료가 더 특별하다든지 아니면 요리 방법이 다르다든지 그 동네에서 오래 있었다든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요즘 뭐 어느 동네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 로컬에 있는 청년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다른 데보다 뛰어나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와 달리 뭔가 기획을 하는 것이 로컬의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청년이나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방법, 그 엑설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30년 하기 전에야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묵묵히 몇십 년 동안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신 분들보다 잘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분들이 해온 것과 다른 방식의 시도를 하는 것으로는 약간의 좀 승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음 차시 때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표현해서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지역의 전통 문화나 아니면 역사나 아니면 유산에 기반을 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오리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로컬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네. 서울이 공동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서울도 마을마다 지역마다 공동체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 그랬을 때는 훨씬 더 공동체성이 강화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가지고 30대 중반에 평창으로 갔는데요. 아주 극과 극의 동네이잖아요. 저는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대학로에 저희 모든 사업장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강원도 평창으로 가니까 굉장히 많은 게 그 문화적 인상 깊은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무슨 점이 다르냐 하게 되면 공동체성이 강해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또 강의할 때 공동체란 관계의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서 지역사회를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가 좀 달라진다는 뜻에서 공동체성입니다. 분명히 한계도 있어요. 딱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데 흔히들 많이 얘기할 때 로컬에 가면은 정착하기 어려운 것이 배타성도 좀 있고요. 폐쇄성도 있고 또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B2C의 개념으로 뭘 할 때는 이럴 것 같으면 같은 노래면 서울같이 큰 데서 와서 하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또 공부하자고 만든 강의니까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리스크나 아니면은 한계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 분명히 로컬에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로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